내가 왜 이렇게 그 순간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까라고. 근데 대처 능력 부족이 아닌 거예요. 스킬 문제가 아니에요.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니고 뭐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중요성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도 감정을 잘 인식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 그쵸? 어려운 거 맞아요. 특히나 당황스럽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그런 감정인 상황일 때 스스로를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우선은 넘어가게 된다. 그쵸? 이 감정이 지금 내가 불확실하니까,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우선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엉뚱한 반응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의 감정을 더 힘들게 하고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 우선 넘어가게 되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복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감정이었네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또 힘들어지죠. 후회. 왜냐면은 그 순간에 내가 제대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죠. 평상시에 감정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 내가 인식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평상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익숙해져도 또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당황스럽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 감정이 불확실해지거든요. 당황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느낌, 애매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모른다는 게 불확실해서 모르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나의 무의식은 이 감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필터 없이 그대로 인식했다가는 내가 너무 다치기 때문에 필터를 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가 좀 세기 때문에 뿌옇게 느껴지는 거, 뭔지 잘 모르겠는 거, 그게 이제 당황이죠. 약간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딱 이 느낌. 그게 이제 심한 거를 이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느낌, 비현실감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 현실 같지 않은 꿈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사실은 있는 거다. 의식을 못할 뿐 무의식으로는 그게 너무 크게 있다. 보통 감정이 아니다. 나한테 특별하게 의미 있는, 특히나 힘든 감정이다 라고 우선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죠. 아마도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보통은 최근 일들이 생각이 잘 나겠죠. 현재 진행형, 아니면은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과거여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면은 본인도 얘기하시면서 그때 그 감정을 좀 다시금 떠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괴롭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덮었겠어요. 근데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위가 필요하죠. 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실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은 만큼만 조금씩 표현을 해보시면, 저도 본인이 그때 느낀 감정의 포인트가 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한 느낌, 편안한 느낌에서 다시 복귀했었을 때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유독 힘든 감정에 내가 조금 접근하는 거, 아주 조금만 접근해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나 혼자 있을 때 이불킥하면서 복귀했었을 때의 감정은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깨닫게는 되지만 바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괴로움만 남지, 괴로움 이면에 있는 그 감정의 색깔, 구체적인 것은 헤아리기 쉽지 않고, 감정이 괴롭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생각을 많이 돌려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을까? 자꾸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또 후회도 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반추도 많이 하죠. 곱씹는 거. 그때 그 대화를 막 그대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평상시에는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다가도 이런 감정적인 순간에 느껴지는 장면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복기가 되죠.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뉘앙스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또 내 감정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1차적으로 딱 그 환경, 그 상황에서는 당황이라는 식으로 감정을 가리게 나를 스스로 지키는 거고,
나중에 복귀할 때는 그 감정이 나중에 들 때는 바로 그 감정에 사로잡힌다기보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요. 과거에 대한 반추, 후회,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때 내가 이랬으니까 다음번에 만날 때 나를 이런 식으로 보진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상상의 날개를 부정적으로 펴게 되죠. 이러면은 마음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더 힘든 감정을 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후회되는 느낌, 앞으로 걱정되는 느낌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더 그 순간에 느낀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층이 있어요. 우선 느끼는 감정들은 보통은 화나거나 이런 거가 가장 우선 느끼는 편인데, 분노 이런 거는 조금 표면적인 쪽에 있습니다. 사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1대1로 PT를 받는데 동작이 어려워서 잘 따라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때 PT 선생님이 순간 웃으시는데 가끔 불쾌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어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잔상이 오래 남는 것 같다.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혹시 약간 비웃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기도 한다. 그쵸? 웃는다는 거는 사실은 다양할 수 있는 건데, 동작이 좀 어려워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그게 긍정적인 가정을 해보자면 그런 장면이 귀여울 수도 있고, 근데 부정적인 쪽으로 비웃는 방향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 감정에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드는 이유는 내가 그 감정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나한테는 유독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흐려요. 내가 스스로. 의식이 다 나를 막아줍니다. 벽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큰일인가, 대수롭지 않게 스스로 막 넘기려고 하는 거죠. 덮는 식으로. 하지만 감정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잔상이 오래 남는다. 잔상이 왜 오래 남겠어요? 이게 잔상 오래 남으려면 에너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감정이에요. 그 순간에는 커다란 감정 에너지가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 순간에는 불쾌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불쾌라는 거는 쾌, 불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건 아니고 나쁜 쪽인 것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방향으로. 하지만 더 깊숙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잔상이 오래 남는 거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비웃음은 아니었을까 추측되는 거예요. 복귀를 할 때는 그 장면들이 이제 잔상이 나오면서 그 감정이 나한테 의미 있는 감정이라는 거를 내 나름대로는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복귀를 하는데 감정을 복귀하지 않죠.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추측을 합니다. 계속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추측, 예상 이런 거 다 생각입니다. 의심 이런 건 아니었을까? 다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이 있다. 근데 그게 여기에는 안 나와요. 비웃음은 아니었을까? 추측이죠, 생각. 그래서 이 감정이 뭐였을까를 따져보실 때에는 이 상황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감정이지만 본인이 좀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 남의 감정 보듯이. 그러기 위한 수월한 방법은 비웃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가 받았던,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는 인식은 못해도 이 비슷한 느낌이 왠지 드는,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상황을 또 과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상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예전에 있으셨을 거예요, 사구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허숙지에 연상이 되시면은 그때를 조금 기억해 보시면서 그때의 감정을 또 추측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지만 좀 제3자 감정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오히려 깊숙이 있는 내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감정을 인식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자꾸 벽이 쳐지는 거라서 좀 거리를 두고 과거에서 찾든 비슷한 연상되는 거를 연결시키든 해서 조금은 소프트하게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부님께서 이런 PT 때 내가 느꼈던 그런 비슷한 느낌을 연상되는 게 있으시면 그 경험을 또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요. 쓰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때 비슷한 느낌이 어떤 감정인 것 같은지 혹시 떠올라 주시면 그걸 또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사구금님처럼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면의 감정은 못 보고 내가 참 답답한 성격이구나 하면서 자책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작업은 내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답답한 성격이구나 하는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책을 왜 할까요? 자책하고 넘어가면 우선은 이건 또 피하게 돼요. 정작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가 유독 힘든 감정은 우선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이라는 게 물론 괴롭지만 내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고예요. 괴로움도 있고 정작 중요한 내 감정으로부터는 또 멀어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핵심은 감정이다. 근데 감정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려면은 내가 온전히 내 편이 돼야 된다. 근데 자책한다는 건 사실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사구근님께서 중학교 친구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을 처음 소개시켜주는 날 술자리를 가졌을 때 중학교 친구가 저를 자꾸 대화 소재로 희화시킬 때 그냥 웃고 넘겼다. 하지만 분명 조금 이상함을 느꼈고 지금은 불쾌했다는 걸 알게 됐다.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이 되시는 거죠. 잘 이제 연상을 하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모르는 사람 소개받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공통된 사람을 주제로 삼기가 쉽죠. 어색하고 할 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대상이 된 거지만 그리고 또 분위기 좋게 하려고 좀 희화할 수도 있죠. 뭐 그게 좋냐 나쁘냐 떠나서.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상했고 불쾌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역시 내 감정을 똑바로 직시 못하고 바로 표현하지 못했다. 표현을 그때라도 했었으면은 괜찮은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PT 때랑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은 잘 연상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도 이때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표현은 항상 비슷하세요.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고 나중에는 불쾌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필터가 많이 껴진 표면의 감정만. 또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느낌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내 감정, 내 마음이 조금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지금까지 연상됐던 자꾸 나를 곱씹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핵심적인 감정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느낌만 올 때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고 제대로 대응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반복되시는 거. 그리고 사구구님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애니님처럼 그 모든 이유를 자책으로 해결하려고 또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 순간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까라고. 근데 대처 능력 부족이 아닌 거예요. 스킬 문제가 아니에요.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고 뭐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감정이 당황됐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대처를 못한 거죠. 대처를 안 한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또 흔한 거는 우선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마음과 반대되는 대처를 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도 사구님 얘기하신 거죠. 나는 사실은 불쾌한 쪽인 건데 웃으면서 넘긴 거예요. 최소한 무표정이 이제 중립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웃고 넘기는 거. 그러면은 전혀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르죠. 그리고 나는 분위기 좋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겠죠. 정작 해야 될 것과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너무너무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빨리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으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질문을 서선영님 해주셨는데 표현을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얘기해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또 괴로울 것 같아요. 피하냐 안 피하냐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처를 하냐 안 하냐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내 감정이 뭔지 아는 거. 피하면은 그 순간에는 나의 불쾌한 쪽의 감정이 우선은 안 느껴지니까 마음은 좀 괜찮죠. 하지만 문제는 점점 제한이 되죠, 관계들이. 그리고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오히려 내 감정을 인식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서 내 감정이랑 더 멀어져서 다음번에 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더 당황되고 더 대처 못하고. 그게 이제 회피라는 게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하는 회피지만 임기응변이고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처하는 것 자체도 해결이 아니라는 이유는 나의 불쾌한 쪽을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서면은 또 곱씹게 돼요.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내가 확신이 없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확신도 없는데 한쪽으로 내가 얘기를 해버렸던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힘들어져요. 애니님이 이해를 잘 해주셨어요. 감정을 알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거를 주입식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사람마다 자기의 대화 스타일, 대인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 정도, 수위 이런 게 다 달라요. 뭐가 좋고 나쁘고 없는데 또 대화법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천편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면 자기가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평상시 선, 자기가 편안한 그 선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너무 흥분돼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나고 잘 표현이 안 될까봐 말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쵸? 그냥 다 말해버려야 답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갖고 남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같이 나오는 타입이라 더더욱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게 답이 아닌 거예요. 결과일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이 좀 편안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쏟아내듯이 폭발해버리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게 되기도 힘들고 된다 한들 자괴감에 빠집니다. 굉장히 흥분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곱씹게 돼요. 그 장면. 아,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 다 말해버리고 질러버리고 들이받아버렸네.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터뜨려버리면 다음번에 더 두려워지죠. 내가 터뜨렸다가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덮는 게 강화되죠. 김철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마음은 습관이라고 한다. 실수했을 때 순간적으로 움츠려들고 자책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쵸? 습관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이제 습관인데 습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는 감정에 또 있는 거고 감정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를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상담을 해도 1, 2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저도 좀 쉽지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이걸 아는 건데 흥분해서 말하면 그것대로 또 스스로 자책하게 된다. 그쵸? 사고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내 탓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럴수록 힘들어지고 더 위축되고 다음번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은 당연히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덮어두는 게 패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이 연상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내가 특히 취약한 느낌이 뭐가 있는가를 잘 추측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냥 소소한 감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은 내 입장에서는 100%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이 관점을 평상시에 잘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작업이 감정일기.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람의 마음은 이 사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덕이 있지 않고요. 법이 있지 않아요. 자연스러움만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윤리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심지어 뭐 폐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셔야지 초점이 내 마음 쪽으로 자꾸 되고요. 그래야지 순간순간들의 감정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황되거나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가리는 게 줄어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개선되고 인간관계 이런 상황 때문에 제한됐던 나의 영역이 다시 확정되고 그래야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으니까 쭉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공부든 일이든 또 다른 인간관계든 자아실현이든 뭐 취미활동이든 자기 감정을 그런 사회적인 테두리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두려움, 불안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야지만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런 걸 다 가둬두고 내 감정 인식 못하고 꾹꾹 누르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빵 터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파국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정작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일기를 그런 틀 없이, 필터 없이 갈겨 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게 이제 그래서고, 그 다음에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날 것 그대로의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 연습. 정말 내 편이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게 함정이죠. 그런 관계가 주변에 있기 힘들거나. 그래서 이제 상담가는 그런 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점점 하면 할수록 필터를 걷어내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세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평상시에도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인식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기 감정에 원래 익숙한,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스스럼이 없죠. 좋고 싫고 무섭고 떨리고 뭐 부끄럽고 뭐 이런 게 여과 없이 인식이 되죠. 사회화가 되면서 필터들이 자꾸 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너무 과해지는 거예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